폭탄을 쏟아내고 있는 안철수 대표와 비안 세력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그림을 그리는지 좀 여쭤보면서 지금 안철수 대 호남 중진 결별 수순을 밟고 있는 거 아니냐. 안철수 대표는 계속 지역구도 탈피 얘기하고 있고요. 2달 안에 지지율 20%를 올리겠다던 안철수가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역구도 박제화된 정치관념 탈피해야 합니다. 호남 중진 들으라고 한 소리시고, 그리고 지지율 변동 하나의 사건, 이벤트만으로 바뀌지 않아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외연 확장 향한 노력을 계속해 수권 정당이 돼야 합니다. 기존 세력이 아무리 강고해도 명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듣기에 따라 그렇죠. 이게 지금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발끈. 전당대회 열어 통합 주장, 이거 정치 A, B, C도 모르는 것이. 유성엽 의원, 도둑 두목도 덕목이 있는데 안철수 따라가면 패가 망신해요. 조배석 의원, 정치 미아의 안방까지 내준다니 자괴감이 듭니다. 저는 제도 정치권에 아무런 세력도 없이 국민만 믿고 혈혈단신 들어왔습니다. 기존 세력이 아무리 강고해도 명분을 이길 수는 없다고 믿습니다. 제가 때로는 부족함이, 때로는 오류도 있었지만 역사 발전의 진리를 믿고 늘 뚜벅뚜벅 제 길을 걸어오려고 노력했습니다. 옳은 길이라면 가시밭길이라도 기꺼이 가고, 옳지 않은 길이라면 방금 비단을 깔아주더라도 가지 않겠다는 각오로 그렇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리면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올바른 길 국민만 보고 계속 걷겠습니다. 정치는 네. 원내 중심의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절대 다수의 40명 중 30여 명의 의원들이 반대하면은 안철수 대표도 통합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 네. 그것을 거둬들이도록 요구할 겁니다. 설득할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나 이 통합파들 입장으로는 원내 의원, 원내 국회의원들의 생각을 떠나서 당원들의 전체적인 생각이 통합에 찬성한다. 그래서 전당대회라도 가서 이 통합을 이뤄내겠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한 얘기를 하시는 안철수 대표의 측근들도 있지만은 그것은 정치의 ABC도 모르는 소리고, 세계 어떤 정당도 원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샘문 한쪽 열어놓고 탈영병들에게 무조건 복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바른정당에서의 추가 탈당설도 나돌고 있습니다. 한데 우리 당은 대문을 활짝 열고 갈 곳 없는 정치 미아들에게 안방까지 내주겠다는 식이니 누가 옳은 건지 뭐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참 제가 볼 때는 현재 그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와 호남 현직 의원들과의 목적의 차이는 이미 국민들이 다 알아요. 안철수 대표는 장기적으로 대권을 향해서 가겠다. 예. 민주당의 박지원 대표도 호남 의원들은 당장 추운데 지금 민주당의 격불을 쬐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달려지는데 어떻게 승부가 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시간이 결정날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의 그 주장이 실제 좀 버티면은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질 경우에 그 지지율이 다 안철수 대표한테 가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기대하는 거고. 예. 그런데 이제 호남 의원들은 그 전에 어떻게 이제 춥고 절단 날까봐 이제 그 사들 이제 그 안철수 대표한테 동의 안 하는 거고. 예. 결국에는 안철수 대표가 얼마나 뚝심 있게 하느냐. 특히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이제 국민의당이 대표할 거예요. 그 상황에 비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여기에 이제 그 승패의 관건이 달려 있죠. 다만 이제 제가 하나 얘기하는 거는 그 박지원 의원께서 좀 정치 팔단답지 않게 그 이렇게 바른정당과 통합하는 거를 정치 공학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안 맞아요. 정당이 뭡니까? 이념으로 통합하는 건데 그것이 무슨 그 어떤 영호남이 화합하는 것을 정치 공학이라고 비판하면은 안 맞죠.
굉장히 오랜 시간 얘기하셨는데 그게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방선거만 견뎌내면 제가 볼 때는 이긴다? 안철수가 이긴다. 영원한 통합이 이념이에요. 정치공학이지. 아니 중도 자, 통합.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예, 남북 문제나 외교 문제에 있어서 최고의 그 진보 농객 중에이라고 하거나 최고의 그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박지원 전 대표입니다. 예. 그다음에 노동복지 영역에 있어서는 정동영, 천정배 의원이 상당히 그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그 진보적인 정치인들보다도 더 왼쪽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끊임없이 우양우를 그 네. 추구를 했단 예. 말이에요. 그러면 우편향이죠. 예. 그리고 기본적인 정치 노선을 갖다 변경시켰단 말이에요. 예. 정확하게 말하면 변질됐거나 전향했지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 지붕에서 같이 살 수 있고 그게 통합입니까? 지금 그리고 그게 이념은 정확하게 지역 시간이 정치공학을 너무 많이 이념이라고는 갔어요. 하지 않아요? 서로 네가 나가라죠. 지금 네. 안철수 대표는 네. 그래도 지구는 돈다처럼 그래도 오른쪽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갈릴레이가 아니라 안릴레이 흉내를 내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호남 중진들은 이게 갈랐어야 된다는 건데 다만 누가 나가느냐 이것만 지금 남았지. 저러고 같이 당이 되겠습니까? 이게 이종훈 실장님. 예산안 통과가 사실은 이 국민의당의 해체를 지금 부추길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호남 KTX를 받아들여줬으니까 사실은 그 호남 쪽 그 중진들 생각에는 민주당과 사실 손을 잡은 거거든요. 어떤 그렇죠. 의미에서는. 네, 네. 그런데 오늘 의총에서 만약에 이걸 뒤집는다. 네. 그러면은 안철수 의원 쪽의 그 승리고. 그러니까 의총이 만약 이걸 받아들인다 그러면 사실상 해체의 길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님. 사실 10초. 갈라서고는 쉽겠지만 갈라설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도대체 100일 동안 당신은 뭐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아니다 난 나만의 색깔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누구 말이 맞는지는 좀 있으면 결단이 납니다. 네, 헤어지기도 어려워요. 안철수 대표는 그 우양우한 거고요. 호남계는 좌양좌한 겁니다. 그래서 범보수 단일화로 가는 안철수와 범진보 단일화로 가는 호남계 결국 분당의 수순만 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시간도 다 됐습니다. 인수인계는 뭐 어디로 가고 캐비넷에 문건을 남겨두지를 않나. 텅 빈 컴퓨터의 보안 시스템은 어디로 날아간지 없고. 이걸 도대체 인계라고 하고 갔나. 이런 의문점이 여러 가지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문점을 좀 여쭤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박근혜 정부에게 인수인계란 또 뭐였느냐. 인수인계 보냅니다. 그래서 받아봤더니 뭐 아무것도 없잖아. 응? 뭐야 100여 쪽 보고서 10쪽짜리 현황 보고 그리고 대통령 기록관 전자기록물 934만 건. 이건 뭐 대부분 단순 공지사항 및 회의실 예약 뭐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정기록물 약 10만여 건의 지정기록물은 30년간 봉인돼서 들여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 최소한 해킹 막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청와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안 시스템이. 그리고 캐비넷에 뭐 이런저런 극비 문서는 죄 팽개치고 그냥 다 각자 갈 길 가버린 거예요. 이 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청와대에는 월 평균 500~600건의 해킹 시도가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보안 손님은 그렇게 감추고 뒤로 감추고 그냥 챙기더니 도대체 청와대 보안 시스템은 왜 안 챙겼을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해킹으로 홈페이지가 마비된 적도 있다는데 말이죠. 예. 준비된 내용 듣고 와서 여러분 답을 구합니다. 그 해킹의 원인이나 경로 규명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실제로 이제 조사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20 사이버 테러 등을 일으킨 북한의 해킹 수법과 일치하는 등 북한의 해킹으로 추정되는 증거를 네, 이건 황장 소장 말씀 주세요. 제가 볼 때 박근혜 정부 때요. 네. 뭐 실세, 장애 실세도 있고 문고리들도 있고 뭐 십상시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오인방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예. 이런 사람들이 하도 설치니까요. 예. 청와대 안에서 그런 실세를 뛰어넘어서 혹시 대통령한테 직언하는 글이나 어떤 접촉이 있는가를 차단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처에도 못 가겠다. 그러니까 근처에도. 다 무서워가지고요. 아예 네. 보안을 위배하는 일을 갖다가 하나도 안 했어요. 아, 그때 감히. 최고의 실세라는 거 밖에 불리어지는 사람도 자신이 누구를 만나는가를 갖다가 벌벌 이렇게 떨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감시하는 사람이 내부에 잘 있으니까 아예 시스템을 가동조차 하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참 듣고 보니 기가 막히네. 서영호 소장은. 네, 박근혜 정부로부터 문재인 새 정부가 인수받은 건 텅 빈 깡통 컴퓨터하고 캐비넷에 흘리고 간 그 수천 건의 문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안 시스템조차 없었는데 이 보안 시스템이 없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입증합니다. 하나는 원래부터 황장 소장님 말씀대로 보안 시스템이 없었다. 필요도 없었는지. 네. 두 번째는 자료 삭제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보안 시스템 프로그램까지 삭제해버렸다라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제가 청와대 근무하는 경험에 비춰보면 청와대는 국정원에서 파견 나와 있기 때문에 보안 담당관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거는 국가 운영 법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안 시스템이 아예 없었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고 이정도 청와대 현재 총무비서관이 국회 예결위에 보고한 것만 해도 월 500~600건 정도 해킹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시스템 부재는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보안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 보안 시스템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결국 그렇다면 자료 삭제 폐기 과정에서 보안 시스템 프로그램도 삭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통치 자료가 철저히 은폐되고 삭제되고 폐기된 게 아닌가라는 것에 반증이라고 보입니다. 노 변호사님. 이 질문이 박정부 인수인계 대신 캐비닛 문건 내부 보안 시스템도 부재 의문점이잖아요. 의문점. 예. 별로 의문스럽지가 않아요. 저는 이게 뭐 두 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몽땅 숨겼거나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없거나 왜 아직까지도 의문을 가지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할게요. 한마디만. 저는 우리 서양호 소장은 먼저 번에 청와대에 근무했죠. 오래전에. 저는 최근에 청와대에 근무한 사람한테 얘기 들었더니 두 가지를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좀 사실 이건 좀 창피한 얘기인데 탄핵될 줄 몰랐대요. 그래가지고 문서 정리를 거의 안 하고 있다가 황급히 나갔다는 점 하나 하고 또 하나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건이 남은 이유는 누가 전해주지 않고는 저 문건이 캐비넷에 남아있는 거는 그거는 사실은 언어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야? 듣기 묘하네요. 그거. 어떻게 또 아니 그리고 의문점이라고 제가 여쭤본 거는 노 변호사님은 뭐 의문점이 전혀 없다는데 이건 비정상의 도를 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뒷정리 이렇게 깔끔하게는 못해도 이렇게 엉성하게 해놓고 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부 운영을 한 거예요? 이종호 시장님 정리해 주십시오. 자, 보안 시스템이라는 것은 지금 아까 서양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을 삭제했을 때 보안 시스템도 삭제되는 건 없어요. 보안 시스템이라는 건 시큐리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별개의 문제예요. 무슨 파일이 있어갖고 무슨 exe 파일처럼 그걸 지우면 보안 시스템이 다 삭제가 된다? 아니요. 보안 시스템은 따로 있어요. 그거는 이미 1단계, 2단계, 3단계로 방어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 방어 시스템은 정무적인 게 아니에요.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어공이 잡고 있다. 어쩌다 공무원이 잡고 있다가 이걸 뭐 안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경호 시스템처럼 늘공이 있어요. 위민팀 이번에도 위민팀 속에서 늘공이 있어서 이 늘공은 보안 시스템이라는 것은 무엇을 그러니까 이 내부 문건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의 해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것이거든요. 정권의 안위를 보완하는 그 보완이 아닙니다. 이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저도 미스테리예요. 이건 진짜 미스테리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뭐 삭제돼서 없어지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시큐리티 개념을 좀 아시면은 정말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잘못된 청와대 거를 보안 시스템이 그 청와대 경호실의 직원들이 총 들고 서 있는 게 아니라요. 프로그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 자체를 삭제 폐지하고 완전히 컴퓨터를 깡통으로 만들면 보안 프로그램 자체도 깡통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PC가 아니라 청와대는 서버예요. 그러니까 서버 자체를 아주 초기화할 수 있다니까요. 기왕에 뭐 망한 정권의 보안 시스템을 뭐 하려고 오래 이야기합니까? 넘어갑시다. 아주 명쾌하십니다. 벌써 7시. 표의 그 주장이 실제 좀 버티면은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질 경우에 그 지지율이 다 안철수 대표한테 가거든요. 그거를 이제 기대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호남 의원들은 그 전에 어떻게 이제 춥고 절단 날까봐 이제 그 사들 이제 그 안철수 대표한테 동의 안 하는 거고. 결국에는 안철수 대표가 얼마나 뚝심 있게 하느냐. 특히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이제 국민의당이 대표할 거예요. 그 상황에 비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여기에 이제 그 승패의 관건이 달려있죠. 다만 이제 제가 하나 얘기하는 거는 그 박지원 의원께서 좀 정치 팔단답지 않게 그 이렇게 바른정당과 통합하는 거를 정치 공학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안 맞아요. 정당이 뭡니까? 이념으로 통합하는 건데 그것이 무슨 그 어떤 영호남이 화합하는 것을 정치 공학이라고 비판하면은 안 맞죠.
굉장히 오랜 시간 얘기하셨는데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방선거만 견뎌내면 제가 볼 때는 안철수가 이긴다. 영원한 통합이 이념이에요. 정치공학이지. 아니 중도 자, 통합.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예. 남북 문제나 외교 문제에 있어서 최고의 그 진보 농객 중에 폭탄을 쏟아내고 있는 안철수 대표와 비안 세력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그림을 그리는지 좀 여쭤보면서 지금 안철수 대 호남 중진 결별 수순을 밟고 있는 거 아니냐. 안철수 대표는 계속 지역구도 탈피 얘기하고 있고요. 2달 안에 지지율 20%를 올리겠다던 안철수가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역구도 박제화된 정치관념 탈피해야 합니다. 호남 중진 들으라고 한 소리시고 그리고 지지율 변동 하나의 사건 이벤트만으로 바뀌지 않아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외연 확장 향한 노력을 계속해 수권 정당이 돼야 합니다. 기존 세력이 아무리 강고해도 명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듣기에 따라 그렇죠. 이게 지금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발끈 전당대회 열어 통합 주장 이거 정치 A, B, C도 모르는 것이 유성엽 의원 도둑 두목도 덕목이 있는데 안철수 따라가면 패가 망신해요. 조배석 의원 정치 미아의 안방까지 내준다니 자괴감이 듭니다. 저는 하거나 최고의 그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박지원 전 대표입니다. 네. 그다음에 노동복지 영역에 있어서는 정동영, 천정배 의원이 상당히 그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그 진보적인 정치인들보다도 더 왼쪽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끊임없이 우양우를 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편향이죠. 네. 그리고 기본적인 정치 노선을 갖다 변경시켰단 말이에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변질됐거나 전향했지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 지붕에서 같이 살 수 있고 그게 통합입니까? 그리고 그게 이념은 정확하게 지역 정치공학을 이념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서로 네가 나가라죠. 지금 네. 안철수 대표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처럼 그래도 오른쪽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아니라 안릴레이 흉내를 내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호남 중진들은 이 기회에 갈랐어야 된다는 건데 다만 누가 나가느냐 이것만 지금 남았지. 저러고 같이 당이 되겠습니까? 예, 이종훈 실장님. 예산안 통과가 사실은 이 국민의당의 해체를 지금 부추길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호남 KTX를 받아들여줬으니까 사실은 그 호남 쪽 그 중진들 생각에는 민주당과 사실 손을 잡은 거거든요. 어떤 그렇죠. 의미에서는. 네. 그런데 오늘 의총에서 만약에 이걸 뒤집는다. 그러면은 안철수 의원 제도 정치권에 아무런 세력도 없이 국민만 믿고 혈혈단신 들어왔습니다. 기존 세력이 아무리 강고해도 명분을 이길 수는 없다고 믿습니다. 제가 때로는 부족함이 때로는 오류도 있었지만 역사 발전의 진리를 믿고 늘 뚜벅뚜벅 제 길을 걸어오려고 노력했습니다. 옳은 길이라면 가시밭길이라도 기꺼이 가고 옳지 않은 길이라면 황금 비단을 깔아주더라도 가지 않겠다는 각오로 그렇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리면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올바른 길 국민만 보고 계속 걷겠습니다. 정치는 원내 중심의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40명 중 30여 명의 의원들이 반대하면은 안철수 대표도 통합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 그것을 거둬들이도록 요구할 겁니다. 설득할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나 이 통합파들 입장으로는 원내 국회의원들의 생각을 떠나서 당원들의 전체적인 생각이 통합에 찬성한다. 그래서 전당대회라도 가서 이 통합을 이뤄내겠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한 얘기를 하시는 안철수 대표의 측근들도 있지만은 그것은 정치의 ABC도 모르는 소리고 세계 어떤 정당도 원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샘문 한쪽 열어놓고 탈영병들에게 무조건 복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바른정당에서의 추가 탈당설도 나돌고 있습니다. 한데 우리 당은 대문을 활짝 열고
갈 곳 없는 정치 미아들에게 안방까지 내주겠다는 식이니 누가 옳은 건지 뭐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참 제가 볼 때는 현재 그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와 호남 그 현직 의원들과의 목적의 차이는 이미 국민들이 다 알아요. 안철수 대표는 자 장기적으로 대권을 향해서 가겠다. 예. 민주당의 박지원 대표 등 호남 의원들은 당장 추운데 지금 민주당의 겹불을 쬐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달려지는데 어떻게 승부가 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시간이 결정 날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